윤석열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는 굴종 외교는 실패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에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죠. 전임 정부와는 차별화된 외교 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국회에선 하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원구석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역시 관건은 법사위원장입니다. 관련 소식들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눈치 그만, 그리고 의장과 위원장, 장관 직속과 루나는 다단계, 마지막 태극기는 잘 보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언론 CNN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새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냈는데요. 한마디로 눈치 보는 외교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At the same time, Yoon says he believes his predecessor's policy of prioritizing dialogue with North Korea has failed. Just to temporarily escape North Korean provocation or conflict is not something that we should do. Many call it servile diplomacy, but the policy of being over-concerned about the other side's feelings does not work and has proven to be a failure in the past 5 years. 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실패한 굴종 외교라고 칭하면서 더 이상 북한을 달래기만 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더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선택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Seems to have no interest in talking whatsoever. How do you convince him to talk? I think the ball is in Chairman Kim's court. It is his choice to start a dialogue with us. I do not want North Korea to collapse. My hope is for North Korea to prosper alongside South Korea. 네,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는요, 이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 여전히 열려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전폭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Our response will be stronger and firmer than it has been before. We will coordinate closely with our U.S. counterparts. 자, 북한뿐 아니라요,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엿보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좀 쉽게 비유를 들어봤습니다. 자, 옛날 이 대한민국 외교마을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이장님과 함께 안미와 경중이 두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요. 자, 이 안미는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중이는 경제는 중국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자, 얼마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을의 새 이장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새 식구, 이 경미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 눈치채셨죠? 이 경미는 경제는 미국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방한의 첫 일정으로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를 방문하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같이 하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네, 경제는 미국, 이 경미라는 새 친구의 등장에 세 사람의 관계가 아주 미묘해졌습니다. 특히 경중이의 심기가 아주 불편해 보이죠. 혹시나 나만 왕따시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더욱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엔 미국 주도의 새 경제 체제에 동참한 나라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둘러싼 형국입니다. 우리도 일단 한 배를 탔습니다. We're writing the new rules for the 21st century economy. They're going to help all of our countries' economies grow faster and fair. That's how I believe we will win the competition of the 21st century together.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경제협력체 IPEF를 출범시켰습니다. 반도체 등 주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가 핵심이고요. 한국과 일본, 인도를 포함해 총 13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영내국과 호혜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경중이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미국이 패거리를 지어서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고 항의했죠. 자, 그러자 윤석열 이장님이 상황 정리에 나서는데요. 이 경미와 경중이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으니까 워워 과민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Even if we strengthen ou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n security and technology, it does not mean that we think our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is unimportant. So I do not believe it is reasonable for China to be overly sensitive about this matter. 자, 과연 안미와 경미, 경중이가 잘 공생할 수 있을까요? 윤 이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연마을 이장님이죠. 이 김정은 위원장도 만만치가 않은 상대입니다. 이 대한민국 외교 마을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국민들께서 아마추어를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경제에도 아마추어, 안보에도 아마추어, 외교에도 아마추어입니다. 또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 동맹 재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을 만큼 문재인 정권에서는 한미 동맹은 약화되었고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홍길동 신세였습니다. 네,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장과 위원장입니다. 자, 잠시 후 저녁 6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 임기를 마치는 21대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초청했는데요. 그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하는 차원입니다. 여건 야건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성공해야 우리 국민들이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지도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현재 국회의장단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의 김상희 부의장, 국민의힘 소속의 정진석 부의장입니다. 21대 국회 4년 중에 지난 2년, 그러니까 전반기 임기를 맡았고요. 이제 다음 달 6월부터 후반기 남은 2년을 꾸려갈 새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시점입니다. 이 국회의장은 원래 이 원내 제1당이 내는 게 관례입니다. 민주당이죠. 이 5선의 김진표 의원을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당적을 버려야 하고 국회를 대표하는 장으로서의 또 역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것을 잘 하는 것, 그것이 또 정말로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진표 의원 이제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김영주 의원이 뽑혔고요. 국민의힘 몫은 현재 정진석 부의장이 올해 말까지 임기라 계속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국회의장단만 있느냐? 아닙니다. 각각의 상임위의 수장, 위원장도 뽑아야 하는데요. 자, 국회에선 이걸 원을 구성한다 해서 원구성 협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매번 법사위원장 누가 맡고 국토위원장 누가 맡고 여야가 아웅다웅 다퉜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원내 재구성 관련해서도 하반기 원구성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29일이면 다 상임위원장들 임기 종료되는데 좀 어떻게 하실지. 글쎄, 저도 참으로 답답합니다. 민주당이 갑자기 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로 했던 합의 사항을 번복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저는 제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네, 역시 핵심은 각종 법안 처리에 키를 쥔 법사위원장입니다. 상임위 중에 상임위,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이 검수 완박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는 데에도 민주당 소속의 박광원 법사위원장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표결하겠습니다. 자, 11분의 위원이 찬성했으므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
자, 보통 법사위원장은 정부 여당을 견제한다는 목적에서 야당이 맡는 게 관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야당은 국민의힘이었죠. 그런데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출신 박광원 위원장이 맡았습니다. 172석 거대 여당의 힘이었고요. 당시 전반기 협상 때 전반기는 민주당, 하반기엔 국민의힘이 하자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대부분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차례란 거죠.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향후 2년에 대한 옹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이다.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민주당의 제가 이 법적 협상의 주체가 돼서 후반기의 원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자, 파트너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발했습니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건 사실상 협치 포기 선언과도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상무에 전무에 영어 부장짜리까지 다 줬잖아. 근데 막 격리까지 니 혼자 다 먹을래요. 좀 진정해라.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자,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김진표 의원, 이 법사위원장 다툼에 대해서 여야가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국회의장 표결 본회의 일정부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협치국회 정말 산 넘어 산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은 장관 직속입니다. 이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맡을 새 조직 인사검증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생긴 인사검증 공백을 법무부가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네, 이 조직의 규모는 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비롯해서 최대 검사 4명을 포함한 20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실무를 담당할 경찰 2명도 합류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 이 검찰의 인사권과 더불어 정부 공직자 인사검증의 권한까지 갖게 된 셈입니다. 한 장관을 겨냥한 소통령, 왕장관 등의 야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번째 픽은 루나는 다단계인데요. 자,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해 국제통화기금 IMF가 공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루나와 테라는 결국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When it is not backed with assets, but it is promised to deliver 20% return, it's a pyramid. What happens to pyramids? Eventually, they fall to pieces. 이 루나의 모회사 테라폼랩스는 현재 경찰은 물론 검찰 합수단의 수사망에도 들었습니다. 권도영 테라폼랩스 최고 경영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죠. 자,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제2의 루나 사태를 막자는 당정의 가상화폐 긴급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자, 관련 업체 대표도 참석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제도적 안착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태극기는 잘 보여입니다. 자, 실시간 인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실시간 장면인데요. 네, 손흥민 선수가 지금 막 공항에 입국해서 이 골든부트를 들고 취재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득점왕에 빛나는 손흥민 선수, 지금 막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하는 이 시각 현장의 장면인데요. 자, 손 선수가 이 대표팀에 합류해서 브라질과 칠레 그리고 파라과이로 이어지는 국가대표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국민들에게 막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 자, SNS를 통해서 지지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자,
자, 내용을 보면요. 6만 명의 관중이 와도 유독 태극기와 한국 분들의 얼굴은 참 잘 보인다는 겁니다. 또 진심으로 감사한다. 나로 인해서 한국 팬들의 하루 시작이 즐거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자,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정말 하루하루가 손 선수 덕에 즐겁습니다. 대표팀의 활약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